몇 달간 친구 집에서 귀신을 목격한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고3 때 이런 일을 겪고도 대입에 성공하셨던 여고생님의 담대함에 감탄했습니다. 프롤로그 숨 막히는 고3 그리고 불길한 집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고3 때 겪은 실화입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하는데요. 어디 가서 말해도 잘 믿어주지 않는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때가 딱 봄이었습니다. 아, 안녕, 혜성아? 주말을 맞아 친구들 5명이서 새로 이사한 경원이네 집들이를 가게 됐죠. 부모님이 주말 농장에 가셔서 집이 빈다길래 오랜만에 숨통좀 트자며 놀러 간 겁니다. 그 집은 복도식으로 된 낡은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도배풀 냄새와 싸구려 레몬 방향제가 구역질 날 정도로 뒤섞인 악취가 푹 끼쳤습니다. 거실은 누런 이삿짐 박스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고요. 현관에 들어서니 웬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저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공의 초점도 없이 아주 건조하게요. 야, 내 동생 혜성이야. 인사해. 아, 안녕 혜성아. 경훈이가 대수롭지 않게 소개하자 제가 멋쩍게 인사를 건넸지만 애는 무표정하게 턱으로 고개만 까딱하더라고요. 낯을 심하게 가리네. 저희는 곧장 냉장고를 털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못하는 저는 것이 한가운데 장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가 집안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이었거든요. 왼쪽엔 부엌, 정면엔 반쯤 열린 방문,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엔 화장실 문이 한 뼘 정도 열려있는 구조였습니다. 에피소미 그림자 없는 아이, 거울 속 기묘한 눈맞춤. 정면에 열린 방을 보니 아까 인사했던 동생 혜성이가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책상에 앉아 몽당한 필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사각, 쓱쓱. 동생 진짜 얌전하네.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코 오른쪽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뼘 열린 화장실 문틈 사이 환한 백열등 불빛 아래에 어떤 남자애가 뒤돌아서서 세면대를 보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면대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과 거실에 앉아있는 제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방금 정면 방에서 숙제하고 있던 동생 혜성이랑 체격은 물론이고 텅 빈 죽은 생선 같은 눈빛까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아, 경은이 동생이 쌍둥이구나. 처음엔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사람이 숨을 쉬면 어깨가 미세하게라도 움직여야 하는데 미동조차 없었거든요. 게다가 밝은 화장실 타일에 그림자 하나 비치지 않았고 물소리나 인기척조차 전혀 안 났습니다. 그 좁은 공간만 시간이 멈춘 밀라빈 형처럼 정지돼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요리가 다 돼서 거실에 모여 앉아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등 뒤 철제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교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애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왔어? 얘들아, 우리 첫째 오빠 규진이.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넉살 좋게 인사하는데 저만 입으로 들어가려던 튀김을 든 채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 쾌소리 너 미쳤어? 무너져 내린 이성.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게 첫째 오빠고 저기 방에서 숙제하는 애가 둘째라면 그런 불과 10분 전에 화장실 거울 너머로 나랑 숨도 안 쉬고 눈을 맞췄던 똑같이 생긴 그 애는 도대체 누구지? 척추를 타고 식은 땀이 쩍 흐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경은아, 너 그럼 형제가 총 3명인 거야? 그 순간 쩝쩝대던 경훈이가 젓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거실이 진공 상태처럼 조용해지는데 경훈이가 어리둥절하면서도 서늘하게 저를 응시하더라고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인사한 혜성이랑 방금 온 오빠. 난 오빠랑 동생 딱 2명뿐인데? 장난하지 마. 지금 저기 화장실에 한 명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왜 사람 겁을 줘? 제가 억지로 화장실 쪽을 삿대질하자 경은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너 미쳤어.
방금 오빠 들어왔고 혜성이는 지 방에 있는데 화장실에 누가 있다는 거야? 내가 아까 거울로 나 쳐다보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당장 저 문 열어봐. 제 발작 같은 외침에 경은이가 반사적으로 화장실 문틈을 쳐다봤습니다. 찰나였지만 경은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순간 거실의 레몬 방향제 냄새를 뚫고 하수구 밑바닥에서나 날 법한 비릿한 냉기가 혹 밀려나왔어요. 경은이는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헛것 본 거면 장장 네 집에나 가. 빨리 나가. 더 기가 막힌 건 방 안에서 내내 들리던 혜성이의 몽당 연필 소리마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뚝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제 옆에서 눈치만 보던 미주가 무심코 화장실 쪽을 쳐다봤다가 거품을 물듯 뛰러 넘어가며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저희는 바닥에 엎질러진 떡볶이 국물을 밟고 미끄러지며 현관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앞이 솟삼 텅 빈 집의 유선 전화, 사각거리는 몽당 연필. 진짜 비극은 다음날 일요일부터였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제 수능 교재가 전부 들어있는 책가방을 그 거실 소파에 고스란히 두고 온 겁니다. 월요일 당장 등교가 막막해서 어제 이사 핑계로 개통했다던 경은이네 유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울리다가 달칵 하고 누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경은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뭔가가 거칠게 종이를 긁어대는 연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제 방문 너머에서 들리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너 혜성이니? 제가 묻자 숨소리 하나 없는 건조한 어린애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방, 수능책 안 찾아. 뭐? 내 몽당 연필 네 집들 새까맣게 다 치워놨는데 나 방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와. 어제 화장실 거울로 저를 쳐다보던 그 초점 없는 얼굴이 떠올라 비명도 못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연필 소리는 자기 숙제를 하던 게 아니라 제 불행을 적는 저주의 소리였던 거죠. 곧바로 경은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겼고 10분 뒤에 온 답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 어제 부모님 몰래 시골 할머니 댁으로 도망 왔어. 오늘 자정 넘어서야 부모님 오시니까 우리 집엔 한 명도 없어. 완전 빈집이야. 네 가방은 월요일 아침에 학교로 가져갈게.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전화를 받고 네 책을 까맣게 치워놨다며 으름장을 놓던 그 목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에피소드 4 낡은 뷰라 계단을 따라오는 젖은 발소리. 월요일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학교를 가려 낡은 빌라 3층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을 꺾고 내려가는데 제가 방금 지나쳐온 위층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끌어안고 제 뒤통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기척이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쳐들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횡한데 다시 고개를 숙여 계단을 내려가면 제 등 뒤에 딱 반보 간격으로 바짝 붙어서 소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물에 흠뻑 젖은 맨발 소리가 끈덕지게 말이죠. 숨을 꼭 참고 뒤를 확 돌아봤는데 텅 빈 시멘트 계단 위로 경은이네 거실에서 나던 그 독할 레몬 방향제 냄새가 폭포수처럼 덮쳐오더라고요. 숨도 못 쉬고 빌라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도망치듯 스쿨버스 맨 뒷좌석에 주저앉아 무심코 발밑을 봤는데 하얀 운동화 앞코에 어제 도망치며 봐봤던 그 떡볶이 국물이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어요. 귀신들과 교감한 흔적이 제 발끝에 버젓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피서로 속거든 세상 속 도로 위 진공 상태.
혼이 나간 채로 버스 창밖을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꽉 막힌 8차선 도로 중앙선 위를 어떤 바짝 마른 중년 남자가 걷고 있는 겁니다. 흰자위만 허옇게 뜬 채 앞만 보고 걷는데 커다란 트럭이 불과 20cm 간격으로 스쳐 지나가도 그의 옷자락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고 매연이 그 남자의 다리를 그대로 관통에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그걸 본 순간 세상의 소음이 가위로 싹둑 잘린 것처럼 일거에 끊기더니 그 비릿한 레몬 냄새가 훅 비쳐왔습니다. 주희야, 밖을 좀 봐. 저 차도 한가운데 걷는 아저씨 좀 빨리 보라고. 옆자리 단짝 주희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주희가 미간을 구기며 짜증을 냈어요. 아우, 아침부터 왜 이래? 출근길 꽉 막힌 차들밖에 없구만. 너 또 헛끝 보냐? 내 손끝 똑바로 쳐다보라고. 저기 트럭 지나가는데. 제가 창밖을 휙 돌아보며 소리친 순간 호막을 짓누르던 먹먹함이 뻥 뚫리며 클렉슨 소리와 엔진 소음이 파도처럼 덮쳐왔고 냄새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중앙선 위엔 아무것도 없었죠. 겨우 3초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풀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저렇게 막힌 8차선 도로를 멀쩡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왜 수백 대의 운전자 중 단 한 명도 그 사람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지? 아무도 그 형체를 보지 못한 겁니다. 오직 저만이 시공간이 단절된 아스팔트 위에서 그 존재와 단둘이 있었던 거죠. 그 깨달음에 심장이 덜컥하는 찰나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주희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식은땀을 쏟으며 버스 바닥에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썸니의 소미안필로 칠해진 책, 그리고 경은이의 고백.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주희는 양호실에 쓰러졌고 결국 조퇴해버렸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주말 내내 시골에 피신해 있던 경은이가 반쪽이 된 얼굴로 제 자리에 다가왔어요. 가방을 제 책상에 툭 던지듯 올려놓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찼습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가방 지퍼를 열고 수능 특강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펼치는 순간 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새하얗던 문제집 수십 장이 몽툭한 몽당형 필심으로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종이가 떨어질 듯 분노에 차서 벅벅 긁어놓은 자국들. 연필 가루가 우수수 묻어나와 제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시꺼멓게 덮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도저히 혼자 갈 용기가 안 나 경은이를 졸라 아껴 아픈 시집에 들어갔습니다. 말없이 떡볶이만 깨작거리던 경은이가 포크를 탁 내려놓더니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솔직히 말할게.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인데? 주말에 시골집에서 잘 땐 가위 한 번 안 눌렸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네 가방 전해주려고 널 본 순간부터 미칠 것 같아. 계속 환각이 보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복도 끝에 어둠 속에서 우리 집 화장실 거울에 서 있던 그 쌍둥이 남자의 뒷모습이 네 등 뒤에 계속 아른거린다고. 게다가 지금 내 눈앞에 앉은 너한테서 계속 우리 집 거실에서 나던 그 역겨운 레몬 방향제 냄새가 진동을 해. 제발 나까지 미쳐버리기 전에 알아서 떨어져줘. 저 혼자 스트레스로 본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책가방을 돌려받은 순간의 기점으로 그 아파트의 악의적인 무언가가 저에게 들려붙었고 제 옆에 있던 기약한 경훈이와 주희까지 오염시키며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에피소드 7, 당집에서 마주한 진실과 부정. 이대로 있다간 제 친구들까지 큰일 나겠다 싶어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가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 몰골을 본 엄마는 당장 산동네 구석에 있는 요한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죠. 신당 문턱을 넘자마자 할머니가 절 보더니 미간을 바꾸기며 대추나무 방울을 신경질적으로 흔들어댔습니다. 이 미련한 년아, 묘자리 구덩이에 지 발로 기어들어가 귀신밥을 주워 먹고 등 뒤에 시퍼렇게 썩은 것들을 줄줄이 달고 기어들어와?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와 제 이마를 거칠게 짚었습니다. 너
맹장처럼 막혀있던 영안이 독품은 쓰레기 귀신놈과 거울 너머로 눈을 정통으로 맞추면서 강제로 터져버린 거야. 그 썩은 기운이 사방팔방 뿜어져 나가니까 네 옆에 있던 무고한 친구들까지 파동이 맞아서 강제로 헛것을 보고 기빨려 알아눕게 된 거라고.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주위가 아프고 경원이가 귀신을 본 완벽한 원인. 그 숙주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저는 신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제발 애들한테 피해 안 가게 단 1년만 막아달라고 오열했습니다. 처참하게 비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할머니는 붉은 피 같은 주사로 닭종이의 부적을 갈겨 쓰셨습니다. 이 부적으로 억지로 터진 네 눈을 까막눈처럼 철저히 막아주마. 네가 놈들을 인지하지 못하면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기운도 확 쪼그라들어서 주변 친구들도 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명심해라. 넌 떠도는 잡귀가 아니라 산 사람 피말려 죽이려는 원한 품은 악귀들 소굴을 건드린 거다. 할머니는 부적을 제 지갑 깊숙한 곳에 찔러 넣어주며 쐐기를 박듯 외쳤습니다. 이 부적 유효 기간은 길어야 딱 1년이다. 1년 뒤엔 약발이 다 떨어져서 네 냄새 맡은 잡귀떼가 굶주린 채 몰려올 테니까 수능 끝나자마자 당장 기어와서 거하게 살풀이고 단판 버려서 끊어내. 안 그러면 네 목숨 나도 장담 못한다. 아웃브로우 대학교 4학년, 아직 지갑 속에 있는 부적. 부적을 받고 난 직후 놀랍게도 그 역겨울 레몬 냄새도 젖은 발소리도 몽다연피의 환청도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운을 뿜지 않으니 친구들도 멀쩡해졌고요. 경은이네는 얼마 안가 위약금을 물고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무사히 수능을 치르고 원하던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사람 본성이란 게 참 간사하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해 OT, 연애까지 20살의 대학 생활이 너무 즐겁고 바쁘다 보니 그 무섭던 당집의 살풀이 건 약속은 새카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학위복 입고 졸업사진을 근사하게 찍은 뒤 자취방에 앉아 이 사연을 타이핑하고 있는 23살 취준생입니다. 제 사연의 가장 섬뜩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능을 쳤던 고3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상한 냄새나 귀신의 잔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무당 할머니가 고3 멘탈을 잡아주려고 1년짜리라고 겁을 준 플라시보 효과였을까요? 아니면 이 부적이 죽을 때까지 평생 저를 지켜줄 엄청난 식물인 걸까요? 가끔 술자리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가장 깊숙한 칸에서 세월에 바스라질 듯 낡아버린 그 붉은 부적을 우연히 발견할 때면 저도 모르게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상상에 술이 다 깨버립니다. 마냥 나를 지켜주는 이 부적의 진짜 유효기간이 할머니가 뻥친 게 아니라 혹시라도 4년째인 당장 오늘 밤 내가 잠든 새벽에 배터리가 끊기듯 툭 하고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4년 동안 내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이 부적이 썩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던 그것들이 다시 거울 너머에서 4년 전 고3 때처럼 텅 빈 눈동자로 나와 정통으로 눈을 맞춘다면 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밤늦게 비좁은 빌라 계단이나 적막한 골목길을 걸으실 때 전혀 안 나던 싸구려 레몬 방향제 냄새가 훅 기쳐오고 등 뒤에서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리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현관 앞거울을 확인하지 마세요. 숨소리도 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시선이 거울을 통해 정통으로 마주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치는 순간 절대로 안 놔주거든요. 영원히요. 다들 오늘 밤길 앞만 보세요. 그리고 텅 빈 거울 조심하세요. 제발요.